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곧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비중 있게 얘기되는 공급 대책, 그 중에서도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필두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곧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언급들, 그리고 정부나 국토부, 이런 각종 정부 기관에서 나온 다양한 언급들, 그런 걸 살펴봤을 때 곧 나올 수 있는 건 공급 대책이나 대출 규제다. 근데 그 중에서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가 나오겠죠. 근데 최근 PF라든지 그리고 수출에 비해서 소상공인 분들 어려움이 좀 심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는 조금 소폭으로 언급된 상황이고 조금 수위 높은 규제가 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주로 공급 대책으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 높은 게 3기 신도시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나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기 전에 국토부나 정부 기관에서는 서울 물량 부족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말한 서울 입주 예정 물량들은 3만 가구, 4만 가구, 24년, 25년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적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민간 업체들에서는 더 낮게 2만 세대로 측정했고 그 격차가 큰 상황이죠. 더 커진 상황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를 살펴보니까 국토부 자료에서는 우리가 보통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놓은 자료가 국토부 자료다. 그래서 지금 3만 가구, 5만 가구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물량은 아까 민간 방식처럼 되게 작은 상황이고 그 통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리고 추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더 짓고 규제를 풀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과 또 행동이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실질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LH는 미매각 용지 3기 신도시 중에 팔았지만 다시 유찰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이 해지돼서 돌아오는 물량들을 직접 착공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죠.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지금 공급 부족한 상황이 맞고 왜그리고 국토부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의도는 알겠지만 거짓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미매각 용지까지 직접 착공하려고 하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착공도 매우 큰 폭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인허가도 22년부터 가파르게 줄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택 공급을 걱정하는 건 25년, 26년 그리고 27년까지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르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서울 위주의 그리고 수도권 위주의 가격 상승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8조 원 용역을 발주해서 착공한다고 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가볍게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 이제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이제 정부의 판단, 정부의 언급이 들어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과열된 상황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급 대책 내용을 보면 여기서 나온 것이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늘릴 거냐? 3기 신도시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여기가 하나 포인트인 것 같고 29년까지 23만 6천호를 분양하겠다. 그리고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2만호 추가 공급하겠다. 근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오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이 3기 신도시 자체가 여기 말씀만 나온 것처럼 시세보다 저렴 이 부분도 쉽지 않고 그리고 29년 조기 공급도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더더욱 어렵죠. 그리고 현재 국회가 또 야당 위주이기 때문에 이건 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런 회의나 언급들에 나온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은 도심 재개발 재건축, 서울이겠죠.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도심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밑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공사비도 오른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속도나 물량들을 늘리려면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나와야 되는데, 윤 정권 들어오고 나서 구역 지정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 완화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속도가 빠른, 실질적으로 입주가 얼마 안 남은 도심 재개발 재건축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전세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인데, 저도 뭐 블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비아파트를 하나 신축해서 임대를 맞추고 있는데, 비아파트는 더욱 심한 상황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그나마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원자재를 뭐 한 번에 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나마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비아파트는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그리고 원자재뿐만 아니라 땅값도, 아파트 가격이 회복하면서 지금 매도자들이 거의 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땅값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원자재는 아파트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 공급은 더욱 어려운데, 이거를 뭐 하겠다고 하니 저도 이 부분도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 마지막에 짤막하게 나온 게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인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PF 문제라든지 소상공인분들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예정된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요 정도나, 아니면 은행권을 압박해서 금리를 조금 올린다던가 요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강한 수위 높은 대출 규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요약해보면 공급 대책은 쉽지 않을 거고, 대출 규제는 곧 나오지만 이것도 또 수위 높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LH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용지를 공급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부지 조성공사도 빠르게 착공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장 문제됐던 게 사전 청약 취소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전 청약하고 기다렸는데 본 청약도 밀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사업장에서 사전 청약 자체를 취소하는 현장들이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내부적으로 보면 토지 보상이 남은 곳들도 있고, 그리고 또 문화재 심사 때문에 부지 조성 자체가 밀린 곳들이 전체 3기 신도시의 2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큰 부분이고, 그리고 부지 조성하는 공사비 자체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아까 3기 신도시를 공급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생각보다 싸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 공사 기간이 뭐 예전에는 뭐 2년, 3년 얘기했지만 더 길어졌잖아요. 아무리 날림으로 지은다고 해도 3년 이상, 4년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범지구 목표를 26년으로 잡고 있고 본 지구들을 29년 공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범지구는 지금 착공해도 26년 어렵죠. 근데 아직 착공을 안 했으니까 더 미뤄질 거고, 본 지구 공급도 솔직히 30년 이후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의 그래프를 좀 가져와 봤는데, 3기 신도시 내에 공공택지도 계속 유찰이 늘고 있고 금액도 계속 높은 상황이죠. 그만큼 공공택지 유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계약했던 것들도 계약 해지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4년에는 벌써 15개 현장이 공공택지 받았던 거, 계약했던 걸 해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기 신도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조사로 부지 조성이 안 되는 물량도 현재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뭐 3기 신도시 입주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급 대책에서도 3기 신도시를 얘기하고 뭐 LH가 본인 돈을 이용해서 계속 발주를 하고 직접 착공까지 하려고 하냐?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이고, 이 공급 부족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에 지금 매수 심리가 높아지면서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줄이기 위해서, 불안감을 줄이고 조금 상승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표를 보더라도 민간은 23년뿐만 아니라 24년도 계속 건설시장 전망이 낮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발주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공공에서라도 공공의 비용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3기 신도시나 오늘 나온 공급대책, 오늘이 아니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공급대책 언급들, 그리고 그 중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속지 마시고, 솔직히 뭐 의도는 뭐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현 상황에 잘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상승이나 향후 나타날 인플레이션까지 생각해보면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은 어렵고 특히 시세보다 저렴하게는 더욱더 불가능하다. 일부 공공물량, 뭐 공공의 비용, 세금 가지고 하는 물량은 일부 나오겠지만 나머지는 다 지연될 수밖에 없고 미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저는 공급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공급이 될 거고 이 부분이 부동산 상승세를 조금 억제하는 역할을 할 거지만 그런 공급 자체가 저는 30년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년이니까 뭐 6년, 7년 그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30년 이후에 3기 신도시가 나올 예정이면 그때 맞춰서 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거지 30년 이후에 나올 물량을 생각해서 지금 대처를 안 하면 또 시기를 놓치고 또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부는 왜 이런 공급 대책이나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상승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통해서라도 조금 불안감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의도는 뭐 공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기에 속으면 또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의도대로가 아니라 현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이나 언급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속뜻을 파악해보는 게 조금 더 부동산 판단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